102번이 아까 제가 여기 마이너스. 아, 그래? 102번은 버려. 계산이 안 되나 보네. 자, 101번 보세요. 자, 원의 방정식에서 니네가 좀 기억을 해야 될 게 뭐냐면, 예를 들어 99번처럼 원이 뭐냐? 라고 물어보는 그냥 원에 대한 문제 있잖아. 원이 뭐냐? 이렇게 물어볼 때 원을 우리가 구성하는 게 원의 중심하고 반지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중심을 문자로 잡을 거냐 반지름을 문자로 잡을 거냐 해서 식을 써 나가는 패턴이 있다면 101번처럼 어떤 상태를 물어보는 문제들이 있다는 거죠. 101번, 102번 이런 것들처럼.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중심을 a, 2a 플러스 1이라고 해야지 반지름 얼마인지 모르니까 r이라고 해야지 식을 이렇게 써야지 점 대입해야지 연립해야지. 이거는 약간 원에 대한 제일 기초적인 그냥 계산 능력이에요. 어떤 느낌인지 알죠? 이거 그냥 계산이야. 그러니까 니네가 이걸 못하면 이 문제를 풀 수는 없지만 이걸 할 줄 알아도 그 다음부터 계산이 엄청나게 복잡해. 숫자를 대입하고 계산하고 막 연립하고 할 게 많거든. 뭔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좋은 문제가 아니야. 시간만 오래 걸리고 사실 원의 본질에 대해서 특별히 이야기한 것도 없어. 그죠? 그런데 101번처럼 원을 만들고 싶은데 넓이가 최소가 되고 싶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을 때 넓이가 최소가 되는 건 반지름과 관련이 있는 거고 반지름이 작으면 좋겠고 반지름이 작기 위해서는 이 식은 어떻게 적용을 할 수 있는가. 그럼 이 같은 경우에는 요렇게 여기서 a제곱 썼고 4a제곱 썼으니까 5a의 제곱에다가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면 괜찮니? 어디? 저 21번 플러스? 이렇게 쓸 수 있다면 나 넓이가 최소가 되고 싶으니까 반지름이 최소해야 되겠구나. 반지름이 최소면 당연히 최소겠지. 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이게 최소가 되기 위해서는 아래로 볼록이고 아래로 볼록일 때 추계 방정식에서 우리는 최소값을 갖겠구나.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니네 이거 뭐야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2차 함수를 생각하는 게 사실 되게 복잡하고 어려운 내용이 많잖아요. 이런 것들을 섞어서 문제를 내는 게 좋은 문제인 거지.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개를 섞어서 문제를 내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얘 같은 경우에는 a가 마이너스 2일 때 우리는 이게 최소값을 갖는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여기가 괜찮습니까? 그럼 그때 반지름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고 넓이도 이야기할 수 있게 된다. 이게 101번 같은 문제를 잘 해야 돼요. 97, 98, 99, 100 이런 것들은 그냥 적당히 받아들일 수만 있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03번 풀어줄 게 아니라 이게 상태를 확인을 하라는 거예요. 상태. 직선과 원 사이의 관계. 직선이 넓이를 2등분하고 싶다. 직선이 둘레를 2등분하고 싶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을 때 당연히 직선은 어딜 지나간다? 어딜 지나가야 돼? 중심 원의 중심을 지나간다. 그러니까 그런 상태를 네가 알고 있냐? 라는 거죠. 이게 원의 성질을 물어보는 거잖아. 반으로 가르고 싶다면 당연히 원의 중심을 지나가라.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그래서 어디를 지나가는지만 알면 A 값은 그냥 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104번도 필요 없고 105번 이제 높이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해보세요.
겁나 크게 있는데. 자, 그림을 그리세요. 그림. 완벽하지는 않아도 되지만 그림을 그려서 문제를 푼다면 훨씬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3,0이랑 3,0이 있고 원위한 점 P가 있어서 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라. 그런데 이 넓이가 최대가 되고 싶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얘를 밑변이라고 하는 거죠. 얘를 밑변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P가 움직이면 높이가 바뀐다 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다면 우리가 높이가 최대일 때 넓이가 최대가 되겠구나 라는 걸 받아들일 수 있으면 이렇게 해서 여기가 높이가 최대가 되는 거죠. 높이는 밑변과 수직으로 만나야 되니까. 괜찮습니까? 여기까지? 그러면 삼각형 넓이는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떤 상태를 내가 확인할 수 있겠냐 하는 문제들을 우리가 잘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니네 학교에서, 그러니까 니네 학교들에서 원의 방정식을 저번 기말고사에 안 내고 이번 중간고사에다 내는데 이번 중간고사의 원의 방정식에다가 힘을 막 엄청 줘가지고 계산을 미친듯이 하게 만들고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원의 방정식 문제의 특징이 계산을 미친듯이 하는 건 계산 실수를 해서 틀리는 거지 몰라서 틀리는 게 아니거든. 보통 실수잖아요, 계산은. 그죠? 근데 원의 방정식은 계산하는 건 계산하는 거대로 시간이 오래 걸려서 짜증나고 생각할 게 되게 많다는 거죠. 근데 생각만 잘하면 시간이 얼마 안 걸리게 풀 수 있는 어려운 문제들이 많아. 어려운데 생각을 잘해서 금방 풀 수 있는. 그래서 선생님들이 야 이거 되게 쉽잖아 하면서 설명해서 이렇게 막 쫙 이게 풀어줬을 때 금방 풀리네? 근데 나는 이걸 어떻게 생각하지? 하는 문제들이 되게 많단 말이지. 나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그런 문제들. 그런 문제들을 잘 풀려면은, 좀 뭐라고 해야 돼? 평소에 그림을 좀 자주 그려야 돼요. 그냥 계산하고 문제를 푸는 데 집중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였어? 저렇게 되는 거였어? 내가 모를 때 그림을 여러 개 그려가면서 이런 상황인가 저런 상황인가를 스스로 조금 느끼는 연습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문제들, 그러니까 16번, 17번, 18번 이런 것들은 이제 식을 쓸 수 있냐라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16번, 17번 같은 경우에는 점 3개를 두고 식을 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일반형에다가 대입해서 연립방정식을 해야 되잖아. 괜찮아요? 근데 그게 너무 어려워.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문제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라.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하지만 이제 108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가 식도 만들 줄 알고 관계도 좀 알면 이것들을 보고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어? 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닥에서는 108번을 풀 줄 알면 뭐 106번, 107번 이런 것들까지는 굳이 안 풀어도 된다는 거죠. 괜찮습니까?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그래서 109번, 110번 풀어보세요. 자, 봅시다. 109번. 자, 109번 같은 경우에 니네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기울기에 관한 이야기를 좀 설명을 해야 된다. 원의 중심의 좌표가 나왔기 때문에 원이 있고 지름을 가지고 있는 삼각형은 항상 직각삼각형이다 라는 성질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얘의 기울기가 루트 2고 얘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이어서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수식으로 만나는구나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래서 얘가 y는 루트 2x
뭐 요런 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얘가 얘는 그냥 그대로 쓸까? x 플러스 루트 2y 마이너스 3은 0이라는 직선이 된다는 거죠. 이게 y는 0. y는 0은 x축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래서 우리 이 점 좌표를 구하자. 0,0. 이 점 좌표를 구하자. 3,3, 3,0 이렇게 됩니다. y가 0일 테니까. 괜찮습니까?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라는 사실 때문에 빗변의 중심에 원의 중심이 있고 반지름의 길이가 2분의 3이 되는 거지. 그러면 A와 B가 그냥 나오는 거잖아. 괜찮습니까? 어떻게 푸는 건지? 그 직선 세개로 둘러싸인 삼각형의 꼭지점을 지나가는 원의 방정식을 구하라 하는 문제에서 수직으로 안 만나는 경우가 있거든? 수직으로 안 만나면 개빡셉니다. 못 구하는 건 아니에요. 알겠죠? 엄청 오래 걸려. 그러니까 이게 수직이 아니면 교점 구하고 구해서 수직 이등분선 해가지고 이 점을 찾아야 된다. 이게 외심을 찾는 방법이거든. 이렇게 해가지고 이 점을 찾으면 이게 외접원의 원의 중심이 되겠고 이 점까지의 거리가 반지름 이렇게 해서 구하면 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 시험 문제 그냥 못 내는 거야 이거. 그러면 시험 문제 내고 싶으니까 빠른 시간 내에 풀 수 있는데 비슷한 스타일이 이거인 거지. 알면 그냥 이렇게 풀 거고 직각삼각형이니까 이 문제를 모르는 학생은 이렇게 풀겠지. 그러면 이걸 보고 이거 겁나 어렵네 못 풀겠다 이럴 거 아니야. 지금 이 문제를 못 풀었던 학생들은 딱 그 느낌이었겠지. 직선 3개가 있는데 교점을 다 구해? 이러면서 그런 느낌이 들었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요거는 한번 생각을 해둘 필요가 있어요. 직선 3개가 나왔을 때 분명히 기울기 사이에 관계가 있을 것이다 라는 거. 다음 110번 110번 문제를 내가 니들한테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 110번 같은 경우에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가지고 니네가 계속 루트를 빼고식을 쓰는데 루트를 빼고 쓸 거면 (4대1) 로 써야 돼요. 제곱을 했으니까. 뭔 말인지 알죠? 지금 내가 이것만 설명하고 있거든? 이거 원래 그거 되잖아. 아폴로니우스예요. 아폴로니우스의 원을 설명할 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거든. 근데 아폴로니우스의 원을 굳이 알려고 막 노력할 필요는 없어요.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라는 공식은 저기서만 딱 쓰이거든. 다른 문제에서는 쓸 수가 없어. 몇 대 몇의 길이 b를 만족하는 원이 있다 하는 문제에만 써.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니네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아폴로니우스의 원을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는 학생은 2대1이니까 2대1로 내분하는 점, 2대1로 외분하는 점이 지름의 양끝점이다. 얘가 2대1이니까
이걸로 문제를 풀고 싶은 사람은 풀어도 됩니다. 알겠죠? 근데 나는 내분점 공식이랑 외분점 공식을 쓰는 걸 극혐해요. 별로 안 좋아해. 식 자체가 마음에 안 들어. 나는 그래. 내분점과 외분점. 이상하게 식이 안 이뻐. 그렇더라, 나는 하여튼. 그래서 잘 안 써요. 나도 잘 안 써요, 이거. 알겠죠? 굳이 알 필요는 없지만 알아두면 좋다. 괜찮죠? 뭐 식은 니네가 이제 쓰면 되는 건데 여기서도 이제 복잡한 계산 실수를 하지 않는 그 실력이 필요한 거니까 특별한 문제는 아니에요. 그죠? 특별한 문제는 아니지만 내가 실수를 하는 거지. 자, 그러면 113번, 114번 문제를 빨리 풀어봅시다.
자, 보세요. 113번. 그러니까 이게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9라는 직선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이 있어서 원의 중심이 이렇게 있나 봐. 그죠?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얘를 기준으로 원의 중심을 이렇게 잡을 게 아니라 원의 중심이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해 있기 때문에 여기를 r, r로 잡는 게 당연히 맞다는 거지. 반지름. 괜찮습니까? 그럼 r, r을 얘가 지나가는 거잖아. 괜찮아요? 그래서 r은 마이너스 2r 플러스 3r은 9, r은 3. 그래서 중심이 3,3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3이구나. 그럼 표준형 쓸 수 있죠.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직선 위에 원의 중심이 있다더라. 이 문자 때문에 이렇게 시작하는 학생들이 엄청 많아요. 알겠죠? 근데 이렇게 시작을 해도 x축과 y축에 접한다 그랬으니까 a와 마이너스 2a 플러스 9가 같아. 이렇게 식을 쓰면 되거든? 괜찮니? 이걸 니네가 느낄 수 있다면 얘랑 얘는 같은 거야 라고 쓸 수 있는데 이렇게 안 하고 식을 이렇게 쓰는 학생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거죠. 이렇게 하고 나서부터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림으로 상황을 바라볼 줄 알면 문제를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다라는 거고 114번처럼 2,2를 지나고 좌표축에 동시에 접하는 두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를 구하시오. 그러니까 y는 x가 있을 거예요. 원의 중심이 y는 x 위에 있으면 x축이랑 y축에 동시에 접할 수 있어요. 괜찮아요? 그래서 우리 여기 원의 중심 얼마인지 모르니까 r, r이라고 했을 때 반지름의 길이가 깔끔하게 r이 되는 거니까 x-r 제곱 y-r 제곱은 r 제곱. 근데 얘가 2,2를 지난다. 2,2 대입.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되는 거지.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러면 뭐야? r 제곱 마이너스 4r 플러스 4. 똑같네. 이렇게 하나 없어지고 r 제곱 마이너스 8r 플러스 8은 0. 이렇게 되는 거죠. 인수분해가 안 돼. 인수분해가 안 돼도 할 수 있어야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걸 만족하는 r은 r을 뭐라고 할까? 알파 베타라고 하자. 그러면 하나는 작은 원의 반지름, 하나는 큰 원의 반지름이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만족하는 r은 반지름이니까.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래서 이 작은 원의 반지름이 알파고 이 큰 원의 작은 원의 반지름을 베타라고 해야지. 얘를 알파라고 했을 때 두 중심선 사이의 거리 이렇게 이야기했다면 직각삼각형을 이렇게 만들었을 때 여기가 45도란 말이야. y는 x 위에 있으니까.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래서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면 이 가로 길이가 알파 마이너스 베타거든. 그런데 45도니까 1대1 때부터 이어서 두 중심 사이의 거리
이게 루트 2의 알파 마이너스 베타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될 거라는 말이죠.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러면 알파와 베타는 얘 만족하는 것들이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가 8이고 알파 베타도 8이니까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이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4 알파 베타 이런 식으로 괜찮습니까? 이런 식으로 곱셈 공식을 이용해서 알파 마이너스 베타를 구할 수 있다 이겁니다. 괜찮나요? 항상 인수분해가 되게 이쁘게 주지 않습니다.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꼭 내가 이렇게 곱셈 공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면 좋습니다. 다음 자 116번 117번 풀어보세요. 자, 봅시다.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보고 우리는 공통현의 방정식, 공통현의
방정식이라고 불렀어요. 그죠? 공통현의 방정식은 뭐였냐면은 식이 이렇게 있다, 원의 방정식이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가로가 필요 없겠다. 뭐 이런 식으로 쓰여지면은 공통현의 방정식이라고 했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나타나면은 교점을 지나가는 원의 방정식이라고 했고, 괜찮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빼겠다. 열리. 여기에서 얘를 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식을 쓰면 x의 제곱이랑 y 제곱 없어지고 2ay 플러스 a의 제곱 마이너스 9가 살아남고, 여기에서는 마이너스 6x 플러스 9 마이너스 9 플러스 4가 살아남겠죠. 괜찮아요? 계산대를 이상하게 했으면 말해줘. 그래서 정리를 하면 2ay는 단어로 가자. 6x 마이너스 a의 제곱 플러스 14, y는 a분의 3x 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괜찮습니까? 수직으로 만났는데 얘 기울기가 마이너스 2야. 그럼 얘 기울기는 2분의 1이겠지.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이런 식으로 공통현의 방정식을 물어본다. 117번. 자, 원과 직선이 두 교점을 만들어냈고, 뭐 이런 느낌이죠. 두 교점을 지나는 원이 겁나 많다는 거지.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긴 원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좀 작게 요렇게 생긴 뭐 이런 느낌으로 생긴 원이 있을 수도 있고. 괜찮니? 아니면 이쪽으로 이렇게 큰 원이 있을 수도 있겠지. 아니면 이런 느낌? 괜찮아요? 근데 이런 원들 중에 제일 찾고 싶다라는 건데, 빨간색 원 입장에서는 얘가 현이야, 현. 그죠? 노란색 원 입장에서도 얘가 현이야. 파란색 원 입장에서도 얘가 현이거든. 넓이가 최소가 된다는 건 저 현의 길이가 원의 입장으로 봤을 때 긴 편에 속한다는 겁니다. 자, 그게 무슨 소리냐면은 원이 있고 현이 이렇게 있을 때 원의 사이즈가 작을수록 이 현은 이 원에서 되게 큰 길이 같은 느낌이 든다는 거죠. 이 노란색 원 입장에서는 얘가 지름이야. 이 현보다 더 긴 현은 없어. 맞아요? 근데 이 흰색 원 입장에서는 이 현보다 더 긴 게 많단 말이야. 맞습니까? 그래서 넓이가 최소가 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 현이
지름이 되는 이 원. 이 원이 제일 작은 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됐나요? 현 중에 제일 긴 게 지름이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죠? 현 중에 제일 긴 게 지름이라서 우리는 공통현, 그러니까 여기를 지나가는 이 원이 제일 작은 원이다. 이거보다 더 작게 만들어줄 수는 없다. 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현의 길이를 알아야 되겠지? 현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원이 있고 직선이 있는데 원의 중심이 2,3이고 직선이 3x 플러스 4y 마이너스 8은 0이니까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를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반지름의 길이가 루트 10이니까 우리는 이 길이를 계산할 수 있다. 피타고라스로. 그러면 현의 길이는 뭐 2배겠지. 원의 넓이는 이게 반지름에 해당할 거니까 파이 r 제곱으로 계산을 하면 되지 않겠냐 라는 거죠. 괜찮아요? 그러니까 니네가 이 여기서부터 여기를 지나가는 원을 몇 개 그려봤었어야 돼. 눈으로 보고 뭐지? 여길 지나가는 원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어떻게 푸는 거지? 가 아니라 여기와 여기를 지나가는 원이 있다고 하면서 니네가 최대한 작게 그리려고 노력을 좀 해봤었어야 돼요. 그러면 앞으로 이 문제를 풀 때 까먹을 이유가 없어지는 거지. 니네가 한번 딱 하고 나면 이 문제는 까먹지 않습니다. 그 다음 119번 문제 한번 해볼까요? 119번. 이건 되게 유명한 문제니까 한번 해봐야 돼. 아, 156번까지 오거든요. 아직도 30 몇 개 남았네. 30 몇 개 중에 몇 개를 풀면 되나. 알았어.
자, 봅시다. 여기서는 이제 곡률이라는 게 있는데, 원은 크기에 따라 곡률이 달라요. 그러니까, 작은 원이 있고, 큰 원이 있잖아? 이 부분을 보면, 얘가 훨씬 더 가파르게 움직여.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원이 크면 클수록 여기가 천천히 움직인다고, 여기 각도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해돼? 응. 그러니까 지구처럼 크면 우리가 휘어져 있는 걸 못 느끼는 거지. 땅이. 뭔 말인지 알죠? 자, 그러면 내가 얘를 접었잖아. 그럼 여기서 이 곡률이랑 이 곡률이 똑같겠지. 어? 그럼 이걸 바탕으로 그려내는 원이 이렇게 있을 거거든. 괜찮아요? 이 원이랑 반지름이 같다 이 말입니다. 곡률이 같아서. 같은 크기여야 된다는 뜻이에요. 여기까지 알아듣겠어요? 원의 크기가 똑같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얘 반지름의 길이가 6이니까 내가 그린 요 A의 반지름의 길이도 6이죠. 다음 두 번째. 얘가 접선이야. 접선에 수선을 그으면 어딘지는 모르지만 원의 중심이 꼭 존재해야만 한다. 맞아요? 원이 있고 접선이 있으면 어딘지는 모르지만 수선을 그었을 때 분명히 원의 중심을 지나갈 거다. 왜냐하면 원의 중심에서 접점으로 선을 내렸을 때 수직이니까. 반대로 수선으로 올리면은 원의 중심을 지나가겠지.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럼 여기 어딘가에 원의 중심이 있을 거고 이 원의 중심은 무조건 2,-6인 거죠. 여기까지 괜찮아요? 반지름의 길이를 알기 때문에 저렇게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원은 x-2의 제곱 y 플러스 6의 제곱은 36이고 이 원은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은 36이니까 지금 문제에서 말하는 요 직선 PQ는 이 두 원의 공통현이라고 합니다. 괜찮습니까? 직선 PQ는 공통현의 방정식이어서 뺄셈으로 식을 만들어낸다. 여기까지 되겠어요?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되게 중요한 문제니까 알아야 돼요, 얘는. 다음. 이제는 뭐 특별히 어려울 만한 문제는 안 보이네요. 그러면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뭘 한번 해볼 거냐면 121번과 125번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직선과 원 사이의 관계는 만나지 않는다, 만난다, 뭐 두 점에서 만난다. 접하는 거랑 두 점에서 만나는 거의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두 점에서 만나도 문제를 풀 때 푸는 방법은 거의 똑같아요. 그러니까 원이 있고 직선이 있는데 잘린 현의 길이가 4다. 그럼 당연히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를 재면 현이 2등분 될 테니까 여기가 2일 거고 여기는 반지름일 테니까 괜찮습니까? 피타고라스로 요거 반지름의 길이를 알면 요거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 x-4의 제곱 y-2의 제곱은 16이랑 4 썼으니까 20인데 11이 넘어오니까 이렇게 됩니다. 반지름의 길이는 3이에요. 그러니까 피타고라스에 의하면 이 길이가 루트 5죠. 그래서 원의 중심 4,2하고 직선 y는 2x 플러스 k하고 거리를 재는데 그게 루트 5다 이거죠. y로 넘어가서 루트 4 플러스 1분의 절대값 8-2 플러스 k 이런 식으로 하면 k 값을 구할 수 있지 않아요. 괜찮습니까? 새로운 뭔가 특별한 기술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자, 125번 접한대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는 마이너스 1,3을 지나는 직선이 원에 접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원이 있고 여기 어딘가에 마이너스 1,3이 있겠죠? 이렇게 접한다. 라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럼 당연히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과 같으면 되는 거잖아. 여기까지 괜찮나? 그래서 우리는 그래 일단 시키는 대로 먼저 합시다. y는 기울기 얼마인지 모르니까 m이라고 해서 x 이렇게 mx 플러스 m 플러스 3 y가 넘어가서 플러스 m 플러스 3은 0 직선과 원의 중심 0,0 사이의 거리 m제곱 플러스 1분의 절대값 m 플러스 3은 1 괜찮습니까?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과 같다. 그래서 일로 넘어가면 양면 제곱을 했을 때 이렇게 되고 m 값은 마이너스 3분의 4가 된다. 그래서 y는 마이너스 3분의 4에 x 플러스 1 플러스 3이니까 2,k를 지난다 그래서 k 대입하고 2 대입하면 되겠죠.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이해됐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가네. 괜히 이거 했다가 헷갈리면 안 되니까 이렇게 푸세요. 자, 다음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보죠. 130번 한번 해보시고 132번도 한번 해보죠. 시간 잘 가네.
선에 풀었어? 자, a, 0이 있고 반지름이 3루트 2 만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보다 더 멀면 되죠. 그래서 루트 2분의 절대값 a-1이 3루트 2보다 크다. 이렇게 되면 됩니다. 절대값 풀면 되는 거니까. 괜찮죠? 요런 느낌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 132번. 정사각형에 내접하는 원의 방정식이 이렇다. 여기가 2,3이다. 두 점 CD를 지나는 직선과 X축 양의 방향이 이루는 각의 크기가 45도일 때 A와 D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의 Y 절편을 구하시오. 자, 얘 기울기 얼마겠어요? 기울기? 왜 몰라요? 45도 기울기 얼마예요? 1이잖아, 1. 45도. 맞아요? 그럼 얘는 수직이니까 기울기 얼마야? 마이너스 1이겠지. 괜찮습니까? 그 다음 원의 반지름 길이 얼마예요? 1. 그럼 여기 잘 보세요. 내가 여기서 세로로 이렇게 선을 그으면 가로로 이렇게 선을 그으면 이게 정사각형이라서 깔끔하게 수직 이런 느낌이 된다는 거 알겠니? 여기까지 괜찮아? 그러면 반지름의 길이가 1이면 여기가 45도로 꺾이는 거 알겠니? 괜찮아? 그럼 이게 1대 1대 루트 2라는 거 알겠니? 괜찮니? 그래서 우리는 A 좌표를 그냥 구할 수 있다는 거죠. 2, 3 플러스 루트 2다. 그러면 우리 이제 끝났습니다. AD를 지나가는 직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면서 2,3 플러스 루트 2를 지나간다. 괜찮아요? 여기까지? 그러면 식 쓰고 y 절편 구하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마무리는 인행할 수 있죠. 그 다음 이제 원 위의 접선 몇 개만 하고 갑시다. 그러면 135번 한번 해보세요. 이것도 상태를 좀 이해하면은 문제 아주 쉽습니다. 아, 피곤하다, 씨. 힘들어 죽겠네. 아, 내일도 뭐가 특강, 내일도 직부 있고, 씨. 아, 빨리 시험이 끝났으면 좋겠다. 시험 아직 3주 남았네. 그지, 선우야? 너 3주지? 혜진아, 너는? 4일? 8일? (10월 4일) 그때 보는 건가 그러면? 10월 5일부터. 5일부터? 동요부랑
그 다음에 영생고 이런 학교들이 다음 주에 보던데. 저희가 마지막이에요? 장난 아니다. 아, 니네 시험 치자마자 또 시험 대비해야 돼. 한 2주 있다. 와. 저희 기말도 좀 늦게 보는데. 다른 학교들이 더 일찍. 저희는 기말하고 똑같이 나오는 그래? 어. 대평도 일찍 볼 거 아니야, 기말. 대평 11월 30일. 30일? 네. 니네 12월 뭐 10며칠, 20며칠에 보는 거 아니야? 12월 17일. 그러니까. 저희 방학이 12월 21일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내년에도 그럴 것 같아요. 생명공사 때문에 여름방학 짧게 주고 시험 빨리 보고 겨울방학 빨리 주는 것 같아요. 겨울방학은 길수록 좋지. 내가 어렸을 때는 여름방학도 길어가지고 진짜 좋았는데. 전 여름방학이 길면 좋겠어요. 우리 때는 여름방학 그래도 한 5주? 5주는 했던 것 같은데. 어렸을 때는 여름방학 때 막 머리 색깔만 한 두세 번씩 바꾸래. 이 상태를 한번 보세요. 문제. 문제에서 의도하는 바가 분명히 있습니다. 저 두 개의 단어가 중요하죠. 자, 이 문제는 요것만 알면 돼요. 원이 있고요. A를 지나는 접선이 있는 겁니다. 근데 A를 지나는 접선과 수직이에요. 내가 좀 전에 이야기했지. 접선과 수직이면 어딜 지나간다고? 중심. 원의 중심 지나.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식으로 문제에서 원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하는 게 중요합니다. 나머지는 또 그냥 저냥 하는데 136번 한번 해볼게요. 일반형이 아닐 때 접선의 방정식, 기본형 아닐 때 우리는 접선의 방정식을 이야기할 수 있다. 딱 이 문제까지만 합시다. 이 문제까지만 하고 다음 주 주말에는 남은 원이랑 도형의 이동을 하는 걸로 하죠.
준환아, 네. 시험 끝나고 나서 끝이 아니라 네. 이제 기말고사 내용들을 공부해야 된다. 네. 네. 저희 함수랑 경우에서만 들어요. 저는 처음부터 이거 끝까지. 처음부터? 그러니까 아, 모르는 거 질문 받고? 아니 기말고사 아니라 진짜?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니까 저희가 명시까지잖아요. 응. 함수부터 끝까지. 저희 시험 늦게 보나요? 문제가 있겠다, 기말고사. 아까 선생님들은 했죠. 지 맘대로 문제 내고. 저희 쌤은 문제 내시고 못 풀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저희 보고 오답을 해오면 지 맘대로 내고. 자, 라스트. 자, 여기 보세요. 우리는 이 기울기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죠? 네. 기울기 얼마냐? 기울기? 3분의 1. 그럼 얘 기울기는 얼마겠어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면서 이 점을 지나가네. y는 마이너스 3에 뭐야? 요게 2,1을 지나간다. 괜찮습니까? 요런 느낌이다 라는 거. 다음 시간에는 뭐 도형 이동이랑 싹 한 번 더 정리를 하는 걸로 하고 열심히 또 문제를 좀 풀어오도록 합시다. 수고 많았어요.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